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 제가 이제 23년 4월 7일서부터 정기 기능사 이제 15년 1회차서부터 현재 이제 15년 이제 3회차까지 이제 3회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전기 설비를 기준으로 지금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전부 이제 무료 전기 기능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사 과정 강의 계획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중간중간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 드리고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 자체를 기능사라고 해서 우습게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기사나 뭐 산업기사나 뭐 기능장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머릿속에 있는 내용은 망각주기 때문에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능사를 우습게 보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도 좀 이게 그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을 제가 만드는 거는 계속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어제 1번서부터 10번까지 10번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오늘 그 11번서부터 13번까지 하면은 그 전에 있는 문제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14, 15번 문제를 했음 그 새로 이제 두 문제를 추가했다 그러면 또 처음부터 쭉 하고 두 문제를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요즘 직장 생활 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바쁘세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그냥 제 영상만 보고서도 공부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반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지금 문제들이 이제 저도 눈에 이제 익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게 익혀져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게 글을 보면서 읽는 것들도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서 읽으면서 이렇게 쫓아오시면은 어느 순간에 어, 여러분들도 정기인으로서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정기인이라면은 내가 몰랐던 부분도 이 영상을 보고 실무에 관련 법규들이 있잖아요. 금속관공사나 합성수지관공사나 다른 공사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적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기능사 과정 이제 강의 계획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정기기능사 과정은 이제 크게 필기 과정과 실기 과정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1번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레벨 1, 2, 그 다음에 3, 이렇게 3 과정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레벨 1 과정은 이제 기본반 과정이고요. 처음 전기 분야 입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서 까먹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전기인인데, 전기 엔지니어인데, 그런 분들도 좀 복수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1 과정이고, 제가 이제 요거는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면요. 세 과목을 하루에 최소 두 문제 이상인데, 이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하루에 두 과목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실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기 설비, 이제 전기 공사 하시는 분들은 전기 설비 쪽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봐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 기기, 이제 세 과목 5개년치가 이제 끝나게 되면요. 5개년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제 과목별로 5개년치를 이제 계속 해요. 그래서 이제 전기 설비부터 하고 5개년 이제 전기 설비 5개년치가 끝나면은 이제 전기 기기 5개년치를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 이론 5개년치 순으로 강의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 설비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공사나 아니면 뭐 이격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공사 방법이나 뭐 이렇게 설치 관련해 가지고 이격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은 잘 외우지만은 제 경험상 헷갈립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외울 게.
그래서 전기 설비를 먼저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업에서 좀 많이 쓸 수 있는 이제 전기 기기들, 뭐 변압기나 이제 전동기도 뭐 유도 전동기나 동기 전동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류회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 이론은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건설공사 하시는 분들은 전기 이론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뭐 알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사실은 무관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써먹을 일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설비를 관리하거나 운용하거나 아니면 설계를 하거나 그럴 적에 이제 전기 이론이 이제 바탕이 되기는 합니다. 전기 이론과 전기 설비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기 설비가 모든 이제 자격증 과목 공부의 기본 이론이 된다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기 이론을 아는 게 그래도 우리 전기 분야에 뭔가 이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본이긴 한데, 실무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해석을 하는 분야와 뭐 설계를 하는 분야에서는 전기 이론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건설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전기 이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어떤 설비의 문제 해결을 할 적에 전기 이론이 이제 지식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뭐 이 과목이라는 거는 자격증을 만들면서 뭐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나 감리할 적에는 전기 기기가 전기 설비가 가장 빈도가 좀 높다라고 봐요. 뭐 기사로 갔을 적에는 이제 전기공사랑 전기공사 기사와 전기 기사를 봤을 적에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전력공학이랑 전기설비 기준, 이제 전기법규죠 우리가 말하는. 그 다음에 전기기기, 그 다음에 뭐 회로 이론을 볼 수 있지만은, 이 세 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과목이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전력공학은 뭐 한전이나 뭐 발전소나 어떤 뭐 배전 설비의 뭐 어떤 이론을 공부할 적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전기 과목이 우리 발송 배전 기술사를 보더라도 그 전력공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 회로 이론도 물론 들어가 있긴 하지만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등 이제 제가 이제 평일에는 2문제 이상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주말에는 5문제에서 10문제를 할 거고, 뭐 더 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제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가능한 한 좀 많이 나가고 싶은데, 많이 나가게 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을 1에서 저기 전기 설비를 이 그 뭐야 41번서부터 60번까지 딱 끝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시간이 있는데 그냥 딱 10문제를 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2문제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요. 그래서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기 기능사라는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벽돌 하나하나 지금 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회차를 거듭해 갈수록 이제 문제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헷갈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실무 이론이랑 그 다음에 그 요약집을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 PPT 자료를 만들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다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PPT 자료로 만들어서 서머리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주고, 그것도 블로그나 이제 카페를 만들게 되면 카페에 오픈을 할 겁니다. 지금은 블로그에 제가 오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블로그 오픈은 제가 이제 회차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제 블로그 들어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이제 중급반 과정이라고 해서 기본이 있는 분들이 공부하면 좀 좋을 듯 하고요. 레벨 1을 사실 마무리하고 레벨 2로 와서 반복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레벨 2로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레벨 2 과정은 이제 문제풀이 없이, 이제 해설 없이 문제 다 위주로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기본반 과정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PPT 자료를 가지고서 그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 진행 방법은 이제 5개년 한 회차씩, 5개년 중에서 과목별이에요. 과목별. 이게 과목별 한 회차씩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막 저도 제가 이제 뭐 어떤 동영상 강의를 그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개를 보면 사실 집중도가 떨어져요. 제가 그걸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텀을 좀 두고 이렇게 보시는 게 저희 동영상 같은 경우. 왜냐면은 끌려가고 내가 직접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약해지면은 이게 집중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과목별로 그 5개년치를 한 회차씩 제가 20문제씩 이제 강의를 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전기설비, 전기설비, 전기기기, 전기이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반에서는 두 문제, 이제 두 문제나 10문제씩 끊어서 전기설비 끝나면 전기이론, 그다음에 전기기기, 전기이론 순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전기설비를 먼저 끝나고 전기설비 20문제씩 과목별로 이제 20문제씩 회차별로 끝내고 그다음에 전기기기 20문제씩 끝내고 전기이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레벨 1에 있었던 PPT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PPT 자료로 가기 때문에 기본반에서 레벨 1 과정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레벨 2에서는 사실 반복 과정이고 이제 망각 주기가 있기 때문에 까먹은 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상당히 좋은 거고 과목별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약한 부분 집중으로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차를 구분해서 제가 과목별로 회차별 과목별 구분해서 이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영상을 어차피 이거 다시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과 과정을 이제 올릴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특강반 과정이라고 해서 단시간에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레벨 3 과정이라고 제가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뭐 필기 시험 한번 떨어지거나 한두 번 떨어지신 분들이 이제 복습 차원에서 봐주시면 아주 좋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회차에 세 과목을 60문제씩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문제를 문제다 위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좀 기본 지식이 있고 필기를 뭐 진짜 뭐 36개 맞아야 되는데 뭐 32개나 3개 맞으신 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시간 자격증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로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릴 거고 이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필기에 그 레벨 1에서 제가 이론을 강의하는 자료는 그냥 그대로 레벨 1이나 2를 보시는 분들이 그 기본 이론 정도는 봐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발치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벨 1이나 2나 다 동일한 PPT 자료로 이제 교육을 동일하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강의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봐주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레벨 1과 2와 3의 차이점들이 이제 조금씩 있는 거예요. 레벨 1이랑 2는 한 과목에 대한 거를 이제 강의를 하는 거고, 레벨 3는 이제 한 회차 3개 과목을 한 번에 60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단시간에 이제 자격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문제단만 외워가지고 뭐 풀어야 되는 거죠. 한 번 이제 강의하면 이제 뭐 한 2시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빨리 따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사 과정 이제 강의 계획에서 이제 실기 과정입니다. 실기 과정도 크게 이제 세 개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레벨 1, 2, 3를 했고요. 레벨 1은 실기 시험에 필요한 이제 이론, 도면 보는 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시퀀스도 보고 제어회로 구성을 위한 릴레이 번호 부여 방법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서부터. 그리고 2번 중급반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시퀀스도 보고 동작 이해하기
및 실무 응용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내용들을 넣는지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배관 배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 특강반 이제 과정 레벨 3는 최종 시험 준비 노하우 및 시험 순서, 이미지 트레이닝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게 기능사는 사실은 제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어회로 구성하고 제어회로판을 우리가 이제 판때기에 이제 벽면에 있는 그 나무판에 이제 붙여놓고 이제 실기 작업을 한다는 거죠. 유튜브 영상에 이제 실기 작업 영상들 올려놓은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어 회로를 구성하고 배선, 이제 배관을 이용해서 배선하고 스위치 박스 푸고 이거 그 분필 갖다가 이제 그 위치 잡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어 회로만 집에서 연습하고 실시장 가서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본 걸 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배치를 시키면은 사실은 붙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제 이제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좀 요하는 거고, 처음 나는 접하겠다 그러면 그냥 학원 가야 돼요. 그냥 학원 가서 배우고 실제 붙여놓고 하든 아니면 집에서 연습하든. 저는 전기기능장을 이제 공부할 적에 처음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도 사실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여기 저 같은 경우 이 지역 자체에 학원이 그리 좋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직장 생활도 하면서 이게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국한되는 이제 실습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바로 붙고 학원을 다녀가지고 하면은 붙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전기 기능장 같은 경우는요, 너무 어렵거든요. 시간에 많이 쫓겨요. 모르는 것보다 시간에 많이 쫓기다 보니까는 이제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은 거의 시간 초과로 불합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저는 이제 그 벽에 나무판을, 똑같은 이제 시험장에 있는 나무판을 2개를 사서 벽에 붙여놓고, 장롱에 붙여놨죠.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장롱에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제어판을 제가 그 목공소 가서 사이즈 이렇게 이제 나와져 있거든요. 그 사이즈를 그대로 이제 갖다가 이제 판을 한 3개인가 4개를 만들어 놨고, 합판도 제 SUV 차량에 다 싣고 왔어요. 그리고 공구랑 그다음 회차에 나왔던 이제 부품들을 제가 다 정리해서 이제 몇 번씩 연습할 수 있게끔 다 정리하고, 전선이랑 배관도 시험에 나왔던 배관들은 다 샀어요. 뭐 시스템 덕트면 시스템 덕트, P관, CD관, 그다음에 커플러, 스위치 박스, 뭐 정크션 박스, 뭐 그냥 그 TV 터미널 단자대 모두 다 사가지고, 그거를 한 공구랑 뭐 잠깐 거의 한 2, 3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기능장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실기는 노가다고 고생이거든요, 사실. 여름철에 그 실습하는 데 가서 그 시험을 본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땀 질질 납니다. 저도 그 바람에 이제 공구통도 있고, 그 바람에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공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설계 회사도 이제 대기업 설계 회사도 있었고, 뭐 전기공 저기 뭐야 건설 회사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대기업 이제 H사에 이제 그 변압기 회사도 초과 변압기 회사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발전소 쪽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막 이렇게 남거나 막 이런 일은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기능 일을 하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능 일을 하면서 집에 이제 뭐 직접 제가 뭐 스위치도 갈기도 하고, 원래 저는 이제 공고 나와서 이렇게 쭉 올라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능부터 이제 그 기술까지도 이제 서로 이렇게 크로스돼 갖고 일을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저보다 제 고참들은 저와 비슷한 과정에서 더 위에 하이 레벨에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골고루 저는 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실제 실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 기능사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게 전기공사를 하거나 어떤 통신공사를 하거나
뭐 제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기능사 과정에서 공사를 했던 그 기분이랑 거의 비슷해요. 단지 고소 작업이 있고 뭐 공간에 대한 제약들이 이제 있는 것 뿐인 거지, 이 회로도를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장에 가서 도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실제 응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회로도보다 더 어려운 회로도들도, 시퀀스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박아 놓으면은 도면 볼 적에 도면 보는 응용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기능사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려면은 제대로 알고 따야지,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따야지 현업에 가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단만 외워가지고 사실은 가면은 사실 가면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이 실기 과정 같은 경우는 아예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전기 기능사를 따고, 그때 당시 이제 전기공사 기능사였었죠. 기능사를 따고 현장에서 이제 설치 공사를 할 적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이라는 이제 틀 자체가 모든 이렇게 사회에 있는 전기 분야를 망라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최소화 이제 한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능사 과정을 좀 공부할 적에, 저와 공부할 적에는 제가 실무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면서 가고 있으니까는, 뭐 자격증이 뭐 기능사라고 해서 아 나 안 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산업기사라도 시간이 지난 사람들은 봐주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또 시퀀스도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 물론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잘못 설명하는 부분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저랑 교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은 이제 요게 영상 찍는다고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가 되면은 카페도 만들고, 제가 지금 여기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다 카페에 다 업로드를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어, 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의 블로그에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 블로그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 뭐 실무 자료나 뭐 제 개인적인 뭐 여행 사진이나 뭐 세차 관련된 막 이런 내용들도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전기를 위한 그 블로그라고는 그렇게 블로그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다양한 이제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카페는 제가 이제 이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 그다음 실무를 이제 전기 분야를 망라하고 실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좀 모아서 제가 이제 카페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 강의했던 내용들은 다 거기에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좀 차근차근 저와 함께 가주신다면은 전기인으로서 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은 뭐냐면요. 간연도 문제 해설 및 강의 공개는 이제 제가 07시 정각에 오픈을 하게끔 예약을 걸어놔요. 그리고 그 외 보충 자료들은 18시 정각에 오픈할 겁니다. 이 시간은 제가 강의하면서도 중간중간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공부하고 퇴근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별도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영상이 그런 취지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냥 무한반복으로 계속, 아마 제가 레벨 1, 2, 3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10번 이상 볼 거예요. 10번 이상 보면은 책 거의 달달달달 문제를 달달달 외우게 될 겁니다. 문제만 보면 답이,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답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한 올해 안에 이제 필기 과정을 마무리를 하는 걸로, 레벨 1, 2, 3를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제가 이제 또 변수가 생기고 제가 일하는 부분, 이제 발전소나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생기면 저도 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뭐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데이터들이 누적되면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이 시간보다는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지금 가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영상은 지금 700편이 넘는 강의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은
예전에 제가 처음에 막 실무를 말하다, 현장을 말하다, 뭐 전기 관련, 소방 관련, 가스 관련, 뭐 산업안전 관련 막 이 내용 올릴 적에 여러분들께 여러 번 답변 드리고 소통의 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질문을 제가 계속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도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꾸준하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항상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정법 관련 내용과 실무 분야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도 중간중간 제가 이제 강의하지 않았던 내용, 좀 강의를 했더라도 좀 부족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충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추후 이제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제 교재도 제가 출간을 할 겁니다. 뭐 만약에 교재를 뭐 출간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뭐 출판사가 저랑 어렌지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 그 제가 이제 제본을 책을 만들고 제본을 떠서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책을 만들고 필요한 건 카페에 올려서 이렇게 필요한 제본 수를 복사하고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것도 그냥 교재와 비슷하게 좀 할 건데요. 뭐 저를 이렇게 출판사에서 저를 뭐 스카우트 저기 제 책을 좀 출간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좀 다른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지 않은 다른 책을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 실무도 좀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정기인으로서 정기 기능사와 이게 자격증 갖다가 제 영상을 보시는 만큼은 자격증 갖다 레벨을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전기인은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뭐 전기기사 있고 뭐 기술사 있고 기능자 있고 그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능사가 없으면 전기공사 기술사가 할 수 있어요. 기능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도면 백날 도장 찍으면 뭐예요? 공사할 사람이 없으면 그 도장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삼각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는 게 맞는데 지금은 역삼각 피라미드로 지금 구성이 돼 가고 있어요, 사회가. 그래서 현장 사람들이 상당히 귀합니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기 기능사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만큼은 현장에서 베테랑이 돼서 그 다른 이제 현장에서의 최고 이제 그 사람이 되고 소장이 되고 하면은 연봉도 많이 올라가니까는 그때 되면 이제 기능사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전기공사 산업기사나 이제 공사기사 정도는 있으면은 현장에 오야붕이 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믿고 현장에 저도 뭐 여러 사람들이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다는 맞진 않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봐왔던 것들은 전기공사로서 전기공사업체의 그 전기 기능사가 현장 소장을 하고 계신데도 내가 봤어요. 태양광 쪽에서요. 그 사람들 연봉은 뭐 한 6천에서 7천 정도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려면은 그쪽에서 뭐 날고 겨야 되겠죠. 오래 있어야 되고 힘들다고 픽픽픽 그만두면은 그 사람은 소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부리고 자기가 돈도 관리하고 관리자 그게 기능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기 엔지니어들이 이게 크게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내 일만 잘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두루두루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전기기능사 과정 그 강의 계획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기능사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전기 이제 뭐 공사기사를 먼저 할지 공사기사 그러니까 산업기사를 먼저 할지 공사를 먼저 할지 아니면 전기 산업기사와 전기공사 이제 기사를 그냥 한 방에 그냥 과목 한 과목만 더 넣으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처라고 나왔는데 더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묶어서 그냥 산업기사와 기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지 이제 끝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5개년치를 제가 기능사 하는 것도 요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제가 지금 15년서부터 5년치면은 20년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강의 자료들을 그 외의 것들에 이제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또 하면은 그냥 요것만 보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2개년치, 3개년치 이제 지나면 또 다시 계속 업데이트 하면 살 거예요.
근데 기본은 지금 현재 이 5개년치가 기본인 거고, 그때는 제가 그냥 회차별로 전체를 그냥 풀 설명을 하고 문제답만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끊어 갖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와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요거를 좀 가지고 기본으로 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 문제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사나 문제가 신경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유사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틀에서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다 나와서 조금씩 이렇게 변경되고, 새로운 문제는 그건 내가 나와도 못 풉니다, 사실은.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틀리는 거는. 그러니까는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아는 게 그 중요한 거고, 뭐 이제 관공사에 대해서 뭐 나오는데 그 관공사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문제가. 생각해 보세요. 그거 빼놓으면 뭐 나와요? 이거 여러 번 냈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쉽게 설명할 수, 저도 이렇게 자료를 여러분들께 강의하기 전에 자료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들을 봤을 적에 제가 다 익숙해요, 사실은.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 이 문제는 예전에 기능사 때 나도 이 문제 봤었던 것 같네. 아, 맞아. 이거 되게 많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 92년도에 봤던 거나 지금 현재 그 20년이 지나서 그 20년이 넘어서 지나서 보는 거나 거의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5개년치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 그 전기기능사 과정 강의 계획에 대해서 좀 장시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또는 비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와 열심히 뭐 전기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쭉쭉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감사합니다.